네, 반갑습니다. 전나무 TV의 전나무 인사드립니다. 또 잠깐 나왔습니다. 어, 지금 그 국민의힘 당대표 투표율이 아까 뭐 4시 기준으로 47% 못 넘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60%가 넘을 것도 같네요. 한 15% 정도는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15% 정도는. 그렇게 보면 한 60%, 60, 한 1, 2%?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어, 뭐, 하여튼, 이 지금 투표율이 워낙 높으니까 다 뭐, 지 쪼대로 지금 해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뭐야, 뭐, 침묵하던 다수의 반란이다.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정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 당원으로만 투표하게 한 게, 이게 다 저기, 윤통이, 그, 뭐랄까요, 그, 당원들의 그 성향, 분포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저기,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가 들어가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또 이 분탕종자들이 또 대거 또 들어가고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다 차단하고 오로지 당원 투표로만 하자고 했던 그 이유가 당원들의 어떤 성향들, 분포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꿰고 있었어. 그게 이제 그렇게 했던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선을 가네 어쩌니 뭐 여론조사를 하니까 과반이 안 나온다, 결선 간다, 뭐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뭐 이 투표율이 높은 거 보니까 김기현 결선 투표를 반드시 갈 것 같다, 뭐 그런 개소리들 씹으리는데 참 그게 다 개소리라는 거예요, 개소리. 그게 왜 개소리인지는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조금 전에 그 보니까 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물러난다고 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어 14개월이니까 작년 1월 달에 취임했다는 거죠. 그 막 알바끼죠, 알바끼 전형적인. 그러니까 임기가 지금 20개월 이상 2년 정도 남았다는데 물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알았어, 물러나라고. 그러니까 얘도 이제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돌아가는 사꼬라지를 보니까 더 버티다가는 진짜 뒤질 게 명백해 보이거든요. 당연히 건강보험공단도 제가 알기로 이거 저기 근보재정 작살났으니까 이 비리가 엄청 많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 이 새끼라고 뭐 그 비리에 뭐 가담이 안 돼 있겠습니까? 흥청망청 돈 썼을 거 아니야. 그나마 소나기를 한번 피해 보겠다고 이렇게 물러나는 것 같은데 너무 늦었죠. 그나마 뒤늦게라도 눈치를 좀 깠는데 그건 늦은 거죠. 지금 와서 뭐 용서가 안 되는 새끼들이죠, 이런 새끼들. 이렇게 하나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절에 그 저기 세종시에서 저기 어느 아파트에서 그 일정 기간 내 걸렸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 이게 딱 이 딱 시기가 맞아, 시기라든가 이런 게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이 양반이 이제 막 하는 게 이제 간첩이죠. 니네 인공기한테도 그렇게 하니? 남의 집 찾아와 가지고 미개하다 미개해. 이 양반은 그나마 좀 이 생각이란 게 있는 양반이죠. 생각이란 게.
그리고 자기가 눈치를 깐 거죠. 아, 이 윤통의 어떤 이제 이 3.1절에서의 어떤 기념사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아, 쉽게 말해서 이제 좀 이렇게 나대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 문재인 때 그 인공기 갖고 막 지금 광화문 가가지고 막 펄럭이면서 했던 그런 것처럼 그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소위 저기 빨갱이 쪽으로 극단화되어 있으니까 반대도 역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거 아니면 뭐 5.18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걸 만들면 지만원이 같은 그런 꼴통을 갖다가 위원장으로 앉히면 더럽게 싸울 거 아니야. 빨갱이들은 저 살인마 전두 안 하면서 막 할 거고 지만원이는 조카이 새끼들아 이 김일성이가 내려보낸 거야. 간첩을 내려보내서 이렇게 이 뭐야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내려보내가지고 이 짓을 한 거야. 막 싸우다 보면 이 제대로 된 이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 양반의 일장기 개항은 위협도 아니고 일본과 협력을 지향하는 의사표시다. 본인을 모욕하고 신상 개인정보 유출한 건들 아이디 특징에 고소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있을 거예요 이제. 아 재밌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양극단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이 양극단을 이제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 나갈 거라는 겁니다. 아 재밌는 갈수록 재밌어지겠는데요. 이재명 만류에도 친명은 수박개고 비명은 이퇴진 요구. 아니 그래 뭐 당원 게시판에 그 이재명 물러나라고 청원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이재명이가 뭐 만류를 하는 거는 쇼죠. 실제로는 열심히 난농지라고 해놔놓고 하도 이제 이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막 이 글이 되니까 이제 겉으로는 단합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은 어떤 경우에도 당대표를 내려놓는 일이 없을 것이고요. 그럼 더 갈등은 격화되고 내부는 더 격화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던져지면 에라이씨 일단 감옥 보내자. 그러면 당연히 판사도 이리 와 구속 바로 땅땅땅 그래 의왕구치소로 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야 찐빠들 빨리 풍찬노숙을 할 수는 없으니까 빨리 저기 숙박업소 알아봐라. 뭐 여관 전전하고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냐. 아니면 그 임시 숙소로 뭐 컨테이너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 놓고 거기서 숙식을 좀 하든지. 아무튼 열심히들 해 새끼들아. 더 씨발 그래 뭐 아까 들어보니까 뭐야 그 수박깨기 행사
언제였습니까? 그 3일 날인가 했지 않습니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개딸들 15명인가 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15명. 야, 딱 봐도 10,000명이네. 씨발. 딱 봐도 15,000명이네. 아, 정말. 아유, 참말로. 의왕구치소 확정. 구치소에서 재판받고 당무 보고 할 겁니다. 재밌겠다. 아, 이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네, 이거. 아, 정말. 아, 그래, 또 뭐 할 얘기가 있었나? 아니,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이가 또 뭐 막판에 이제 기어 나와가지고 또 분탕질을 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최후의 발악이죠, 최후의 발악. 어, 어제였습니까? 그 MBN의 그 무슨 뉴스 와이든가? 거기에 걔가 김용남인가? 김용남 맞나? 국민의힘 쪽에서 패널로 나오는 이준석이하고 누굽니까? 그 유승민이 이얘 둘에 대해서 뭐 당원들은 내년 총선에 이 둘과도 같이 가야 된다고 뭐 생각 이런 미친 새끼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발언은 접대성 멘트로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미친 새끼 아니야. 얘들 둘이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건전하게 뭐 그냥 너무 대통령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정도의 의견을 피력하는 정도면 이게 건전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뭐 양두구역부터 얼마 전에 뭡니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뭐 음색대에다가 이번에는 망국신 이거는 도려내야 될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 그런데 이런 놈을 너 같이 함께 가야 당이 뭐 더 발전을 하고 어쩌고 그런 개소리를 쳐 씹으리는데 아, 내 진짜 기가 차가지고 그런 놈들 다 속아내야 돼요. 그 수박을 색출하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분탕이 아니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그냥 아예 그냥 당을 깨자는 거 아니야 그냥.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그냥 얘들 둘이는 쫓아내야 되는 게 맞고요. 뭐 저것들끼리 뭐 당을 만들든지 말든지. 이런 쓰레기를 온 언론에서 이제 얘가 한 말을 받아 쓰고 또 대대 와가지고 저 뭐 인터뷰도 하고 뭐도 하고 아니 저번에 뭐 얘기 들었더니 KBS인가 거기에 아침에 시사 프로에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쉽게 말해서 지금 펑크 낸 거잖아. 출연을 펑크 낸 거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출연을 펑크를 냈는데 그러면 이제 최소한 그 방송사에서는 이런 돈 안 쓸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데려다가 또 뭐 인터뷰하고 막 했다더라고요. 왜 그 걔들이 그러겠어요?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 이준석이가 이렇게 분탕질을 쳐줘야 쳐가지고 우리 윤통한테 조금이라도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언론 개혁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일단 요 빨갱이 새끼들을 완전히 다 도륙내면 절반 정도는 언론 개혁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말도 안 되는 의혹보도 뭐 청담동이니 아니면 천공이니 분명히 언론이 정상적으로만 작동하면 바로 자기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부추기고 있잖아.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라고. 이런 짓을 못하게만 막으면 뭐 사장을 바꾸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언론은 개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허위 보도에 대해서 징벌적인 어떤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이런 새끼들은 범죄자 새끼가 TV에 나와서 책을 쓰고 TV에 나와서 뭐 감나라 배나라 그런 사회가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윤통이 지금 나왔고 한동훈이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까 뭐 4시 기준으로 무슨 47%를 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보니까 60%한 초반대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데 뭐 지난 전당대회는 전체 투표율이 45%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유리한 걸까?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55%, 안철수 20%, 천하람, 황교안 10% 이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나? 55, 25, 10, 10 그렇게 하면 딱 맞죠. 55, 25, 10, 10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55대 25대 10대 10 뭐 이 정도. 그 1차에서 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통이 전당대회에 참석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자신감이잖아, 자신감. 그 자신감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선 끝나고 나서 들어온 당원이 한 그러니까 30몇만 명?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그때 아까 누가 하는 얘기 들으니까 재작년에 그 뭡니까? 대선 후보 선출하던 당시에 한 40만이 채 안 됐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늘어가지고 지금 87만 명인가? 이렇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표는 다 윤통 때문에, 물론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윤통 때문에 들어온 거라고 봐야 돼요. 윤통 때문에. 물론 일부는 분탕용자들 이준석이가 뭐 좀 가입시키고 하는데 그런 빨갱이 쪽에 어떤 좀 그런 세력도 작전 세력들이 좀 있을 겁니다만은 그래봐야 그건 아주 미미할 거라고요.
그럼 지금 이렇게 투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 지금까지 이 뭡니까 그 시위 소위 말하는 이 반윤 비윤 짓을 해온 이런 이 새끼들한테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개새끼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결과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분명히 우리 윤통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론조사 빼고 당원투표로 밀어붙였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55대 25대 10대 10 정도 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더 딱 김기현 55 안철수 25 천하람 10 황교안 10 이렇게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래 최고위원은 뭡니까 조수진이 하고 민영삼이 하고 김재원이 하고 김병민 뭐 허은아가 얘기를 하던데 제가 보기엔 안 될 거예요. 이것도 우리 윤통이 누굽니까? 윤통이 워낙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된다니까. 그리고 장해찬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목소리를 좀 내야 돼요. 방송에 나가서도 저 빨갱이 새끼들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씹으면 야 씨발 거사 그게 말이가 막걸리가 이 씨발년놈아 왜 거짓말하노 이 개새끼야. 바로 그 자리에서 쫑크를 줘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분명히 그래 뭐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분명히 저쪽이 개소리하는 거는 맞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개소리를 하도록 그거는 무슨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말씀드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윤통이 김만배를 모른다고 했다. 아니 모른다고 한 적이 없다니까. 이 개새끼가 왜 거짓말하는 씨발라마.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씨발라마. 저기 회식 자리하고 상가에서 몇 번 마주친 거는 같은데 뭐 친한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고. 이게 어떻게 씨발 저 찌찌명하고 경우 같은 거냐고 이 쓰레기 새끼야. 이렇게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쫑크를 줘야 되는데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십습이라고. 그게 바로 십습이잖아. 제가 말씀드리지만 쟤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거짓말 해가지고 여론을 왜곡해서 호도해가지고 조작하고 그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런 얘기도 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호도하고 왜곡하고 조작하는 게 이제 이 윤통한테는 안 먹힌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지. 도대체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있어야 되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오면 진짜 깝깝할 겁니다. 아니, 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언제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전파 낭비라고. 시간 낭비고 전파 낭비라고.
지금은 태종의 시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지 대표가 필요하다고. 바지 대표가 시킨 대로 하는 바지 대표가 필요한 시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하려는지를 모르니까, 윤통을 파악을 못하니까, 뭐 이재호 그 새끼도 나와가지고 뭐 결선 투표 안 가면은 뭐 대통령 말만 듣는 뭐 그런 당이 된다고. 그래, 그 당을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씨발만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병신 새끼야. 그래, 이따위밖에 안 되는 이재호 같은 새끼를 매일 YTN이나 이런 데서 계속 불러다가 막 윤통 까는 거야. 그런 걸 정치 굴러라고, 이씨. 쓰레기 같은 새끼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은 자기 목소리 내는 대표, 자기 목소리 내는 당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윤통의 뜻을 받들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당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하여간 제 예상 55대 25대 10대 10. 조수진, 민정삼, 김재원, 김병민. 김재원 이 양반도 보니까 상당히 거의 김현아급이더라고요. 조곤조곤 말을 하는데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그런데 뭐랄까, 그래, 좀 목소리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조용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길을 좀 더 실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솔직히 김영민은 크게 하기사 뭐 솔직히 제가 뭐 딱히 진짜 딱 마음에 드는 인물들은 아니에요, 다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총선 끝나면 김연아를 당대표로 세워야 돼. 김연아를 당대표로. 아무튼 이재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과 민주당은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후로 우리나라에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당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 이 파멸의 늪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 윤통하고 한동훈이 시나리오에 의해서 짜여진 거기 때문에 이 파멸의 늪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허우적될수록 더 깊이 빠져들 거라고요. 설계자가 윤통과 한동훈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현은 검찰이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로 지금 이 구축된 검찰 라인.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 말씀드린 대로 한 55% 정도로 당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 그 이번 주가 딱 당선된 지 1주년이 되죠. 당선 1주년.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작년 3월 9일은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날로 기록될 거예요. 가장 혁명적인 날로. 편안한 휴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